네, 이미 전해드린 4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은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놓인 나아가 아슬아슬해 보이는 북미 관계를 협상 재개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미 정상회담 4월에 개최한다고 하는데 예상됐던 시점인가요? 뭐 정확하게 4월 달에 될지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들리고 있었고요. 특히 이게 5월 달 그 말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국빈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국을 들려서 한미 정상회담을 미리 하는 것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시기가 빨리 당겨진 거죠. 그래서 4월 11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한다. 네. 백악관이 그 린치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군요. 이게 이제 바퀴 같은데 중간에 꽂는 그러니까 핵심 축이라는 뜻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외교적으로도 의미 있는 용어예요? 한미 동맹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린치핀이다. 한미 동맹은 린치핀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안보를 담보하고 지역 안정자 역할을 하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된 게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초창기에는 이 린치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묘사할 때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얘기가 이제 슬그머니 안 들린다. 이제 그런 또 일종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면서 그것이 결국 한미 동맹에 좀 엇박자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백악관에서 발표를 할 때 이제 린치핀이라는 명확한 얘기를 집어넣고요. 뭐 린치핀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 2010년부터 썼습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도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뭐 코너스톤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뭐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썩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고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이 핵심 축이라는 것은 이 한미 동맹이 어떤 지역적 역할 같은 거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앞으로 어떤 것인가, 또 한미 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일각에서는 그 린치핀이라는 용어가 안 쓰여지니까 한미 동맹에 뭐 금이 간 게 아니냐. 그 우려는 불식하게 됐습니다. 뭐 백악관에서 아마 이건 한국 정부가 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린치핀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4월 11일 두 정상이 만나면 어떤 문제를 주로 논의할까요? 뭐 당연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아직 그 회담의 동력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다행히 위기 상황은 좀 발전을 하진 않았죠. 지난번에 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생방송으로 지난주에 저희 있었는데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일단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게 잘못되면 이제 위기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한미 정상이 만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정상 수준에서 한번 그 재평가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해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첫 번째 그 의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의제는 역시 한미 동맹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의 지금 엇박자 얘기가 미국에서도 들리고 한국에서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미 동맹이 이제 같은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번 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시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일 정상회담이 사실 5월, 6월 두 번 지금 잡혀 있습니다.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이 있고 6월 G20가 오사카에 있는데 그때 또 미일 정상회담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일부가 또 뭐 보도를 했습니다만 4월 말에 아베 신조 수상이 다시 미국을 가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그렇게 꼭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미일 정상이 뭐 석 달간에 두 달간에 세 번을 만나는 그런 와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못 한다면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요, 뭐 한미 동맹 중요하다 이런 선언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시기가 시간 준비 그런 것들이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게 딱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방문이다라고 발표가 됐으니까 예. 우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우리 대통령 사이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또 이 최종적인 비핵화의 방안이 어떤지 그 최종적인 목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은 필요하고요. 저는 오히려 좀 상징적이나마 공동선언 같은 거를 뭐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 동맹에 대해서 지난 2017년에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거나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핵심 사안을 얘기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의 그런 모습들을 담은 어떤 공동 성명 같은 것을 발표한다면 예. 지금 동맹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캐릭터여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미군 주둔 비용 그 올리는 쪽에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닌가? 아니 그 방위비 분담 문제, 비용 문제는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아, 그 얘기를 할 거라고 예, 보시는 저는 거예요?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지금 의제를 아마 한미 간에 조율을 하는데 그것이 공식 의제가 될 수도 있고 의제가 설사 안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돌출 행동에 대해서 특히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입장을 좀 정리하고 갈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예. 자, 지금 뭐 남북 접촉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사 파견 얘기도 나왔고 남북 정상이 만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북한 쪽과의 어떤 타진보다 미국 쪽으로 저희가 먼저 가는 것이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뭐 이건 저는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방안을 서울 답방을 지금 지난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지 않죠. 일단 어쨌든 2차 북미 원래 작년에 왔어야 되는데 못 온 것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예. 그래야 훨씬 좋은 분위기에서 남북 간의 협력을 공포하고 실제화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선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뭔가 계기로 삼아서 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뭔가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이 돼서 대화가 다시 동력을 갖는다면 그 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좀 추진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강경화 장관 이제 워싱턴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도훈 본부장도 같이 가고. 그럼 이게 이제 원래 먼저 예정돼 있었던 공개된 일정이잖아요. 이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가는 거였군요. 그게 꼭 맞췄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강경화 장관의 그 가는 일정은 이전에 좀 미리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일단 유엔에서 평화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회의하고 지금 이제 워싱턴 D.C. 가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기로 했고요. 이도훈 본부장도 이제 마찬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당연히 이렇게 가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할 것이고요. 예. 뭐 지금 그 김현정 2차장도 지금 가는 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김현정 2차장이 실무를 아마 가서 실질적인 이제 구체적으로 한미 간의 의제를 얘기를 할 것이고 예. 뭐 전체 일정을 짜는 것은 할 겁니다. 근데 더불어서 장관급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관료들 지금 북한이 계속 비난을 합니다만 pom페이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공헌을 했다 그런 식으로 네. 하지 않습니까? 미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관료 집단이 있고 또 미 의회가 있고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네. 이들의 생각이 좀 다 다르거든요. 특히 북한 같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여러 가지 행위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이것이 뭔가가 진전을 할 수 있는데 각자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다양한 행위자랑 그 밀접한 여러 가지 그런 접촉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예.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그런 노력들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네 그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예. 그다음에 미 행정부, 예. 의회, 예. 이 전문가 집단. 예. 밑에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 집단은 강경 쪽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전문가 집단이랑 의회는 이제 비슷한 그렇죠. 입장이죠. 의회도 그렇고 예, 예. 행정부도 보면은 뭐 볼턴도 있고 폼페이오도 예. 그 온건인 줄 알았더니 뭐 강경 쪽이다 이런 분석이 있으니까 그쪽도 사실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모호하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만 계속 김정은과 친하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다른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그룹을 이른바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든 달래서
이제 대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예. 누가 띄고 있는 겁니까? 김현종 2차장인가요? 김현정 2차장의 카운터파트는 이제 볼튼이 있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인데 거의 부부장관을 지금 만나게 돼 있고요. 지금 네. 김현정 부장관도 이제 그 NSC 차원에서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고 국무부 차원은 지금 말씀하신 강경화 장관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 네. 내에서는 이 한국과의 입장 차이가 조금 더 부각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더 확실해졌다라는 것이 네. 핵심적인 주장이고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하고 핵심은 제재죠.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결국 제재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재가 중요는 하지만 제재를 통해서 제재 완화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추동해야 된다. 이제 그런 네.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일종의 그 목표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일괄 타결, WMD 생화학무기까지 다 포함해서 가겠다라고 하고 한국 정부에서는 그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말씀드린 미국 내에서 여러 이 행위자들이 다 다른 또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넓히는 그 작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죠. 네. 김현종 차장이 이전에 이런 일을 한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워낙 이제 이분이 그 뭐 미국 조야에 인맥이 넓다고들 그래서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이번에 간 게 뭔가 특임을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국가 대 국가의 급을 맞춰서 그 뭐 강 장관이 폼페이오 만나듯이 그렇게 그쪽에 볼턴 밑에 부보좌관만 만나고 오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져요.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것은 김현정 그 2차장이 가서 네. 의제를 조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보통 의제 조율은 이제 우리 외교부랑 국무부랑 같이 하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 시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역시 청와대랑 그 백악관 사이에 그 의제 조율이 조금 더 직접적이고 밀접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마 그런 판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김현정 이제 2차장이 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정 2차장은 통상 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 내의 인맥은 뭐 그 넓다라고 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지금 기존에 했던 그 안보실 내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좀 뒷받침하면서 2차장이 네. 이 업무에 좀 더 숙달될 때까지 아마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외교부에서도 물론 같이 좀 도와주겠죠. 예. 자, 조금 전에 남북 연락사무소 문제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나마 좀 봉합된다고 하셨는데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래도 일단 그 북측 실무 요원들은 거의 다 들어왔답니다. 오늘 통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뭐 예. 지난 그 3일 후에 들어온 인원이 5, 6명 정도에서 절반 수준인데 지금 90명, 그 9명에서 10명까지 왔으니까 실무는 계속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소장급 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매주 금요일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매주 금요일 하는데 지금 2월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근데 우리 통일부 측의 발표를 보면 휴일 빼고 뭐 한국 휴일 빼고 북한 휴일 빼고 하면은 한 1, 2주를 지금 못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물리적으로 못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여전히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남북 관계의 조정을 하는 지금 그런 남북 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우리가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4월 1일부로 시작하기로 지난번 남북 기본 그 군사 기본 합의서에 합의를 했는데 북한에서 지금 묵묵부답이라서 일단 우리 한 측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네, 한국 단독 발굴을 그렇죠.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모든 남북 간의 관계고 화상상봉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일단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지금 이 비핵화 문제, 남북 관계 문제, 북미 관계 문제를 지금 아직도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4.11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그 뒤에 이제 한국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동선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네. 북한의 스케줄도 4월 지금 11일 또 공교롭게 같은 날이 될 것 같은데 그 최고인민회의가 시작이 되니까요. 아마 그때랑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생일까지는 아마 북한이 조금은 강경 입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좀 특이한 사건이라 이 지금 북미 관계나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있잖아요. 네. 이게 또 FBI의 불똥이 튀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북미 관계랑 전혀 무관한 사안인가요?
이게 뭐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고 아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거는 더 이상 민감하게 안 가게 좀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네. 스페인 법원에서 지금 그 침입한 사람들이 이제 자유조선이라고 지금 그 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스페인 법원에서 그들이 정보를 FBI한테 뭐 넘겼다, FBI 연관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자유조선 측에서도 자신들이 FBI와 연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연계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근데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FBI의 발표는 NCND, 그러니까 이건 뭐 이 맞다 틀리다를 뭐 전체 얘기를 안 하는 형태로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FBI는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정말 뭐 연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는 확실히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제가 민감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뭐 자유조선이라는 이 단체가 지금 그 김한솔을 그 보호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김한솔 같은 경우에는 김정남,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이고, 김한솔은 그 북한의 가계 혈통으로 보면 김일성으로 내려오는 적성의 그 장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른바 백두혈통의 정통성이 있는 거거든요. 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김정일 위원장의 세 번째 부인의 차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의 대부분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데 원래는 장자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큰 체제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것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이 돼 있다 하면은 예. 이것은 아주 큰 그 폭발력이 있는, 휘발성이 있는 그런 문제긴 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대화가 지속되고 있는 한은 이 문제를 좀 덮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만 미국이 자유조선을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군요. 아니, 왜냐하면요,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바마 행정부 2기에 들어서는 그 미국에서 공식 비공식 정책 중에 하나가 북한의 체제 변화를 모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북한과의 더 이상 비핵화의 협상이 진전이 안 되니까 미국에서 뭐 CIA를 중심으로 그런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CIA 디렉터 때 뭐 비슷한 얘기를 언뜻 비쳤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것은 아직 뭐 그런 정황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보 개통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썩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스페인 법원이 특정한 인물이 있어요. 에이드리언 홍창. 예, 근데 미국에 에이드리언 홍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유명한 교수님도 알던 인물인가요? 뭐 저도 들어는 봤습니다. 그 링크라고 그 탈북민을 도와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탈북자들을 그 도와준 그 네. 단체죠. 네. 그래서 이 에드리안 홍이라는 인물이 그 링크를 처음 설립을 했고 미국 예일 대학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학생 때부터 그 운동을 해서 상당 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도와줬다가 지금 이제 링크의 대표에서 물러나고 그다음에 자유조선이랑 연계가 있다라고 지금 일부에서 알려지는데 뭐 글쎄 이런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소설 같은 부분들도 있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첩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조금 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이름을 썼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 이름 쓴 것들 보니까 뭐 오스왈도 트럼프라는 이름도 있고요. 뭐 있는 사람 이름 끌어다가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인인지 아닌지도 지금 아직 확정할 수가 없겠군요. 뭐 동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멕시코 국적 미국인이다. 멕시코 국적도 있다라고 하는데 에드리안 홍도 멕시코 국적이 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링크랑 어쨌든 자유조선의 연계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동일일 인물일 가능성이 가능성도 있다. 예. 네. 자, 조금 전에 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그때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메시지가 나오죠. 메시지가 나오고 제 생각에 바로 그 전에 보면은 그 조선중앙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예. 있습니다. 늘 네. 최고인민회의 전에 그 중앙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중앙회의 7기 3차 중앙회의인데 매우 중요했거든요. 거기서 북한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결속한다. 라는 네. 표현을 쓰면서 경제 건설 총집중 노선을 네. 결의문을 이제 그 일종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마 뭔가 입장 정리는 그 전후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입장 정리는 조금은 강경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15일까지는 지금 북한이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거고요. 네.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또 4월 27일이 판문점 1주년 또 기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화의 동력은 언제든지 마련을 할 그 여지는 있습니다. 그 여지는 두 대 강경한 입장을 메시지로 담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